이 학생의 점수가 어느 쪽에 썼을 때 더 유리하게 나오는지를 저희가 분석을 합니다. 네, 정시 관련해서 우리 학원장님들 모이셔서 강의 듣고 있는데 이번 강의는 작년보다 좀 인원수가 적은 편이네요. 그죠? 일단 정시의 인원수가 좀 줄어들어버린 것 때문에 정시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 자체가 지금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이제 인터넷으로 올라가게 될 거고요. 고려대는 가군, 나군, 다군 다 있는 게 아니고 나군만 있었어요. 그런데 고려대 세종 캠퍼스는 가군, 나군, 다군을 전부 다 선발을 합니다. 고려대 세종 캠퍼스는 점점 뜨고 있는 학교라서 저도 이제 계속 그 주시해서 보고 있고요. 앞으로 향후 5년 내에 뜰 학교들을 5개 찍어달라고 하면 제가 이제 얘기한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고려대 세종 캠퍼스도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나다군에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이 있는데요. 특별 전형의 경우 지금 졸업이 예를 들어서 뭐 22살이다 이런 경우에는 쓸 수가 없다라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능 최저학력은 따로 없고요. 전형 요소가 좀 독특하죠? 체능계 가군에 수능 70에 실기 30. 그러니까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원장님들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이 수능과 실기가 있는 전형에서 부모님들의 문의가 많아요. 그러니까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이 실기 부분도 꼭 확인을 하고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프로그램이 할 수 없고 인간이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어떤 학생들은 체능이 특별하게 재능이 없어도 그 대학에 꼭 가고 싶어서 실기를 보는 친구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많이 들어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집 요강을 철저하게 보시고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과학기술대학 지금 나오고 약학대학은 아시다시피 뭐 그 3학년 때 편입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이 있고요. 인문, 문화스포츠대학 체능 인문 이렇게 있는데 고대 세종에 대해서 제가 좋게 생각하는 건 꽤나 학교가 큰 편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북캠이라고 보통 많이들 생각하고 실제로 북캠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꽤 잘 돌아가고 그 대학 내에서의 지원이라던가 장학금이라던가 뭐 전체적인 행정 체계라든가 이런 게 잘 잡혀 있는 학교라서 저는 꽤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자, 보시면 컨설턴트 분들이 설명하실 때 교직을 꼭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교직이 되기 때문에 입결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내가 학교를 좀 낮추더라도 교직 이수가 되는 학과를 쓰겠다라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컨설턴트 입장에서 그 부분에 좀 집중하셔서 설명을 해주셔야 하는 거죠. 자, 보시면 가군의 현재 과학기술대학 내에선 자유공학부만 선발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명이고요. 그리고 데이터 계산과학 전공 12명, 사이버보안 9명, 디스플레이 융합 전공하고 반도체 물리를 합쳐서 18명 이렇게 나왔죠. 신소재학과가 교직이 되는데 이 두 개 학과 교직이 되고 이게 16명.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전자기계융합공학과 31명으로 많아 보이지만 작년보다 줄인 겁니다. 다군은 어떨까요? 다군에 원래 좀 많았어요. 근데 작년보다 많이 줄인 겁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나군이고 가군, 다군 이제 이건 보이실 텐데 한국과가 중국과 영미학은 전부 다 교직 이수가 되기 때문에 이 독일어만 교직 이수가 안 된다는 점 체크하시고 뽑을 때는 한 번에 같이 뽑는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지원을 일단 하시도록 권장을 하고 독일학이 아닌 다른 교직 이수가 되는 전공을 하도록 얘기를 하면 학생한테 더 유리하겠죠. 자, 가군은 융합경영학부인데 융합경영학부는 제가 예전부터 많이 보냈던 학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시 봐야 되는 게 도대체 가산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예전에는 막 가형에다가 가산점 20%를 주면서 가형인데 점수가 낮은 학생들 제가 여기를 지원시켜서 많이 합격을 시켰어요. 저희 가군에서 경제통계학부를 선발하는데 이건 인문학부로 배정이 돼 있고요. 자연계열 학생들은 이 다군으로 14명으로 지원해줘야 됩니다. 다군은 전체적으로 학과들이 기본적으로 총수로 봤을 때 적어요. 인원수가 해서 다군은 입결이 일단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군은 좀 지르는 것을 선택을 하고 가군, 나군에서 좀 전략을 잘 짜셔야 되는데 저는 가군을 좀 확실하게 안정 전략을 짜시라고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군을 상향을 하고요. 다군도 상향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가군 안정 전략을 짜시는 게 심리적으로도 훨씬 더 안정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가군은 일단 추합이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집니다. 그래서 추합이 많이 안 빠진다는 걸 고려해서 최초합이 점수가 아깝지 않은 최초합이 나오도록 전략을 짜는 게 컨설턴트로서 해줘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문화스포츠대학에서 국제스포츠학부 여기도 되게 인기학과예요. 근데 이것도 스포츠과학과 스포츠 비즈니스까지 해서 25명을 선발을 하고요. 가군에서 문화유산융합학부는 다군에서 14명 문화창의학부가 16명인데 여기 학과들 되게 매력적이지 않나요? 이 학과들도 되게 인기 있는 학과들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 지원하신 분들도 상당히 점수대가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높은 점수대들이 지원을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좀 추합도 많이 빠졌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쓰실 때 어떻게 쓰시냐면 고대 세종을 쓰시는 분은 다군의 고대 세종을 쓰고 쓸 학교가 없다 이런 이유로 그러면서 간하고는 약간 인서울 위주로 맞춥니다. 그러니까 인서울로 빠지면 고려대 세종을 이제 빠지겠다는 거죠. 해서 좀 추합이 빠지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구조를 설명을 해주면은 컨설턴트로서 좀 더 신뢰를 받을 수 있겠죠. 자, 여기 독특한 점은 뭐냐면요. 제가 이게 5시냐, 30일에 5시냐, 6시냐, 7시냐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누적도 분석이랑 도미노 분석을 생각을 해서 우리가 그 실시간 모니터링이 들어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우리가 고려된 5시 마감인데 고려대 세종은 6시 마감이에요. 그 점에 기억을 하시고 물론 고려대 원캠을 쓰는 곳과 고려대 세종캠을 쓰는 그 점수대는 겹치지 않습니다만 네, 이 체계적인 도미노 분석을 통해서 6시에 끝날 학교들 위주로 5시에 미리 우리가 다 선분석을 해놓고 한 5시 20분 정도의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를 알려줘서 6시에 마감하는 학교들 중에서 이제 막차를 딱 탈 수 있게끔 안내를 하는 거죠. 되게 재밌고 뿌듯한 일입니다. 통계 분석은 언제나 재밌는 일이죠. 중요한 건 이제 전형 요소랑 평가 비율이죠. 뭐 이거 100%인 건 아실 거고 아까도 언급했듯이 실기 30%인 체능계가 있는데요. 과목별로 중요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자, 이건 이제 암기를 하세요. 암기를 하세요. 자, 국어가 40%가 들어가는 독특한 전형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글로벌 대학의 글로벌 학부랑 문화스포츠 대학 이 두 개 학과는 국어와 영어가 각각 40, 40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80%를 국어, 영어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가 수학을 선택할 건지 탐구를 선택할 건지 고를 수 있기 때문에 뭐 내가 수학이랑 탐구에 좀 약하고 국어, 영어에 강한 학생이라면 고려대식에 환산을 했을 때 점수가 높게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대학에 있는 이런 경우에는 이 국어가 16.7%인데 보시면 수학 나형은 쓸 수 없어요. 그리고 가형의 33.3%, 영어가 33.3% 이렇게 해서 이 두 개가 3분의 2를 차지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3분의 1을 다시 쪼개서 6분의 1씩을 국어와 과탐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쉽게 생각하면 뭐예요? 수학 가형의 영어를 잘 본 학생은 여기 과학기술대학의 점수가 높게 나올 것이다 라고 산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개별 유리도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딱 표로 만드는 건데 그걸 천점만점제로 해가지고 이 학생의 점수가 어느 쪽에 썼을 때 더 유리하게 나오는지를 저희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운 일인데 프로그램 구축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됐지만 저는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과학기술대학 넷 중에서 보시면 이게 나형도 된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과탐이어야 되는데 나형 과탐의 경우에는 되는 학과들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 보시면 요 2번을 보셔야 돼요. 간하형 모두 지원 가능한 모집 단위에서는 가형에 10% 가산점을 부여한다. 자, 여기 지원 가능한데 내가 가형이라면 나는 내 점수에서 10%의 가산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과학기술대학 공공정치대학의 자유공학부와 경제통계학부를 보고 계신데요. 자, 이것도 역시 가나분이 다 되지만 결과적으로 뭐다? 10% 가산점이 부여가 된다.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글로벌학부, 국제스포츠학부, 문화유산융합학부, 문화창의학부는 수학과 탐구 영역 점수 중 더 높은 점수를 반영한다고 나와 있는데 대신에 응시는 모두 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탐구 영역은 별도 지정 과목이 없으며 수험생이 두 과목을 자유 선택하게 되어 있고 대신에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을 탐구 영역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그 시스템을 짤 때 이 학생의 그 탐구 점수와 제2외국어 한문 영역까지 점수가 있는 경우에 다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경우와 대체할 수 없는 경우까지 한 번에 시스템에 나오게 구축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지만 나름 뿌듯하다고 봐야겠죠. 자, 영어 등급 표준 변환 점수인데요. 결국 이렇게 변환 점수 할 거면은 영어만 절대평가 할 이유가 있었나요? 저는 여태까지 영어 절대평가를 왜 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가고 오히려 영어 절대평가를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정시 분석 체계가 싹 다 깨져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강렬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1등급이면 100점이고요. 2등급이면 95점을 받게 되고요. 3등급이면 90점을 받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배정 점수가 있습니다. 9등급이 하더라도 60점이 되기 때문에 이 극간차는 굉장히 적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이제 여기는 좀 표준 점수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 점수를 가지고 변환 표준 점수를 넣어서 계산했을 때 실제 반영률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려대 원캠에서는 1등급, 2등급의 극간차가 적다. 고려대 그 세종 캠퍼스에서는 3등급과 4등급의 극간차가
지금 5점 정도로 적은 편이다. 여기서부터 10점으로 느잖아요. 그러니까 4등급까지는 그렇게 큰 마이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나머지 과목을 잘한다. 혹이 특히나 내가 영어를 정말 못하지만 가형을 선택했다. 이렇다면 고려대 세종 캠퍼스를 선택해서 여기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게 많이 보냈고요. 자, 이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죠. 자, 국어랑 수학은 표준 점수고 영어는 변환 표준 점수인데 아까 100점 만점제였으니까 뭐 그 실제 비용은 떨어지고, 그다음에 탐구는 100분위 점수를 활용한다는 게 좀 독특하죠. 그러니까 가나형 모두 지원 가능한 모집 단위에서 가형 선택의 경우에 표준 점수의 가산점 10%를 반영하고요. 탐구형의 변환 표준 점수는 대학 수학 능력 성적 발표 이후에 공지를 하게 됩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반영 예시를 살펴보죠.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 융합경영학부 지원 시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 국어, 수학, 나, 영어, 탐구 이렇게 되는데 지원자 표준 점수가 예를 들어서 120점, 125점, 95점. 자, 95점이 아까 뭐였어? 2등급이었죠? 2등급을 받아서 95점을 받았고, 탐구는 지금 뭐라고 했죠? 100분위가 들어간다고 했죠? 100분위는 이렇게 그 둘째 자리까지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100분위가 둘째 자리까지 나온다고 그 선정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120 곱하기 0.286, 그 다음에 125 곱하기 0.286, 그 다음에 95 곱하기 0.286 한 다음에 여기는 아까 탐구가 적게 되는 학과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그 학과의 비중대로 곱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요건 이제 만점이잖아요. 만점. 표준 점수의 만점, 표준 점수의 만점, 표준 점수의 만점. 그리고 전국 최고 표준 점수는 이런 식으로 환산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국 최고 표준 점수가 72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곱셈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수가 나오게 되고 저희는 이 시스템을 그냥 구축을 해놔서 이제 입력만 하면은 이렇게 점수를 바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놨어요. 이 시스템 많이 사용해 주시고 정확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그 실제 실기를 어떻게 보냐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농어촌 관련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농어촌은 제가 컨설팅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한 명밖에 안 뽑고요. 경쟁률이 10대 1이 된다고 하면 그 사이에 내포를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해서 이렇게 좀 4명 정도 뽑는 농어촌에는 좀 고민을 해보시되 한 명 뽑는 농어촌은 정말 운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다 학과별로 해놨기 때문에 시스템 짜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컨설팅 할 때 저희 시스템만 쓰는 게 아니라 시스템 보고 나서 다시 모집 용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는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사실은 집에 돌아가셔서 확인하시는 게 맞기는 한데 해드리다 보면 혼자서 그걸 하시는 거 되게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강의 들으시는 원장님들도 되도록이면 저희 회사 시스템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전략을 짠 다음에 같이 이렇게 모집 용어를 보면서 이러이러해서 실제 점수가 이렇게 나온다 이런 걸 좀 이제 현출해서 보여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봤고요. 고려대 세종이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네요. 제 시스템에 대해서 자랑하다 보니까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학교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